안녕하십니까. 2월 4일 저녁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다급해진 이재명이 결국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 제정을 신청했습니다. 믿지는 않았지만 이재명 측은 재판 지연은 절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공언해왔고, 또 오늘도 국민의힘이 이재명 측에서 선거법 위반 재판을 지연시켜왔듯이 위정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신속한 재판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도 재판 지연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재판 지연을 위해서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 심판 제정을 신청했던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오는 26일로 결심 공판 날짜를 못 박았고 3월 중으로 항소심 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자 결국 시간 끌기 전략을 다시 들고 나온 것입니다. 이재명은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시간 끌기 의혹 제기를 강력히 부인해왔습니다. 물론 아무도 믿지는 않았지만 예상대로 역시 시간 끌기 전략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미 작년 6월을 포함해서 여러 차례 이 조항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이재명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은 누가 봐도 시간 끌기 꼼수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재명 쪽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재판부에서 기각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도 그렇게 제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바빠진 것이죠. 특히 이재명은 지난 2019년 친형 강제 입원 논란 등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와 가족관계, 직업, 경력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재명은 이미 수십 년간 적용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을 결정한 이 조항을 다시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법원이 위헌 제청을 결정하고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게 된다면 헌재는 이를 접수해서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됩니다. 만약에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는 헌법소원과는 별개로 항소심 재판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을 받아들인다면 진행되는 재판이 무효가 되겠지만 기각이나 각하가 되면 재판은 그대로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6-2부는 이미 이재명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할 것이라는 사실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각하고 재판을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재명은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게 될 것인데 현재의 헌법재판소 구도에서 헌법재판관 6명의 위헌 결정을 받아내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만약 40여기 헌법재판관으로 합류하게 된 상황에서 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진행하게 된다면 미리 보는 대통령 탄핵 심판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재명은 40여기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항소심 재판부에서 기각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 전제되는 법 규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하지만 효력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인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재명으로서 그 부분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검찰은 이미 이 같은 상황을 예견하고 지난달 22일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불필요하다 이런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재판부 역시 이미 변론 종결 날짜까지 확정해둔 만큼 이재명 측의 신청을 기각할 확률이 거의 99% 이상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측에서 시간 끌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수차례 반박했으면서도 결국 재판 지연책이라는 쪽팔리는 그런 선택을 한 거죠. 비난을 무릅쓰고서라도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청구한 것은 지금 사정이 그만큼 녹록치 않기 때문입니다. 당장 지금 항소심 재판부의 의지가 장난이 아닙니다. 2월 26일 결심 공판을 하면 통상적으로 한 달 전후에 선고를 하게 되는데 2주 전으로 앞당기지 않겠느냐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정말로 미친 척하고 3월 중순 정도의 항소심 선고 날짜를 잡아버리게 되면 이재명은 날벼락을 맞게 되는 것이죠. 원래 이재명의 계획은 술친구 문형배와 손발을 맞춰서 마흔역을 빨리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도록 압박하고
만약에 헌법재판관으로 들어와서 탄핵 인용 매직 넘버 6가 되면 무조건 밀어붙여서 3월 중으로 윤 대통령을 탄핵시킨다, 이런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60일 후인 5월 중하순이면 조기 대선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신의 선거법 재판 항소심의 3월 말 정도에 선고되면 대법원 확정 판결은 6월 말 정도로 예상할 수 있는데, 계획대로라면 그때는 이미 대통령이 되어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역시 계획과 실제는 다른 법입니다. 인생이 원래 또 그렇게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니죠. 믿었던 친구 문영배를 비롯한 좌파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들이 부각됐습니다. 그리고 여론이 악화되면서 결국 마흔역을 조기에 헌법재판관으로 앉히려던 계획이 지금 점차 수포로 돌아가게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예상외로 뻣뻣합니다. 최대행 역시 이재명의 약점을 간파했고,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과 민주당의 주장을 고분고분 그대로 따라줄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최대행은 지금 굉장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만약에 마흔혁을 임명하게 될 경우 문재인과 김명수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추천 또는 지명한 헌법재판관이 무려 6명입니다. 6명이면 못할 일이 없는 것이죠. 탄핵, 위헌법률 심판, 헌법 소원 인용 이런 건 전부 다 6명이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에 더 이상의 법치주의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최상목 대행의 어깨가 그만큼 무거운데 쉽게 움직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딸랑이죠. 박찬대가 나서서 최상목 대행에 대한 공갈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박찬대의 공갈 협박은 사실상 현행범으로 체포해도 될 정도로 무시무시한 내용들입니다. 박찬대는 최 대행에 대해서 마흔역을 임명하지 않으면 형사고발하겠다, 이렇게 얼음장을 놓았습니다. 2016년 최 대행이 박근혜 청와대의 비서관 시절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관련 직권 남용 사건의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다, 이런 겁박도 했습니다. 박찬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당시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잊지 않고 있다.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경제수석과 부총리로 임명된 건 최대행과 윤석열이 긴밀한 유착 관계이자 공범이라는 강력한 증거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청난 협박이죠. 또 최대행의 범죄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여전히 남아있는데 민주당은 최대행이 헌재의 결정마저 따르지 않는다면 내란죄 공범으로 간주하고 내란죄 고발을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윤석열과의 유착 의혹이 있는 뇌물 혐의에 대한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경고가 헌으로 그친 적이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이미 무혐의로 끝난 사건을 다시 고발해서 괴롭히겠다는 것인데 명백한 협박이자 무고입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비위 기록을 제시하면서 포건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제출해서 처벌받게 하겠다고 말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협박죄 및 무고죄를 인정해 처벌한 판례가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박찬대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했기 때문에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범위가 아니다고도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공갈 협박을 했는데 최대행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조급해진 이재명이 다시 재판 지연 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도 이재명에게는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정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에 가서 계엄 해제를 의결하지 못하게 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도 없고 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지금도 적법 행위로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또 공포탄 불출은 훈련 목적이었는데 그게 계엄과 연결됐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국회 국조특위에서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에 있는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곽종건 특전사령관은 알고 보니까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참모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다 또 민주당의 회유까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알려졌던 상황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이 전개되면서 이재명의 계산과는 달리 헌법재판소 심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탄핵 심판이 기각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지금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최대 180일을 끌게 될 가능성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에 하나 탄핵안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은 대선에 출마도 해보지 못하고 교도소로 가야 되게 하는 그런 형편이 된 것입니다. 이재명에 대한 당내 도전자들의 발언 강도도 지금 갈수록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은 계속 다급해지고 있는데 이재명이 다급해지는 만큼 헛발질을 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